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후보들의 신경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 뭐 했니? 오늘 하루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대선 후보들 네. 지금 뭐 1분 1초가 정말 소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보가 또 다 의미가 있겠죠. 네. 이재명 후보 오늘 뭐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제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광주의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를 하겠다라는 네.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오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시행되는 거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 그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 대목은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로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재해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오늘까지 원래는 경기도 순회 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갑자기 그 일정을 취소하고 강주에 간 까닭이 뭡니까? 원래는 이제 호남 지역을 민주당 후보가 찾는 경우는 좀 늦은 시기에 가는데 이번엔 좀 빨랐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호남을 민주당 후보가 찾으면 호남 주민분들이 뭐하러 여기 왔냐, 딴 데 먼저 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원래 호남인데 예. 최근에는 좀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붕괴 사고 현장을 찾기 하루 전인 어제 먼저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이 사고 현장을 찾았었는데요. 거의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더민주당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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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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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뭔 난리입니까? 우리 죽겠는데 오지 마세요. 지금 뭔 난리예요 지금 가족들한테. 일단은 네. 이제 여당 대표가 너무 좀 늦게 왔다는 네. 말씀이 많았습니다. 사고 발생 16일 만이었고요. 그것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왔었던 날에서 하루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늦게 찾은 것 자체로도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은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고, 호남 같은 경우에 이제 굳은 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선거 때 표 달라고 올 때만 찾아온다. 이제 이런 불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자 가족들하고 면담을 하는 동안에도 그 바깥에, 천막 바깥에서는 뭐 민주당 필요 없다, 돌아가라 이런 외침이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민심이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대표보다 이준석 대표가 하루 먼저 네. 광주 행을 했기 때문에 더 서운함이 컸겠죠. 그렇습니다. 더 예. 좀 대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송영길 대표보다 하루 빠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틀 빠르게 그저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가 제대로 충분히 책임을 지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붕괴 현장까지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직접 올라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시기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와 좀 대비되는 측면이 이제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호남 민심이 안 좋으니까 급하게 이제 광주를 간 건데 실제 호남 민심이 어떻습니까? 지표상으로 뭐 어떤 추이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뭐 그럴만도 하다 싶긴 한데요. 예. 오늘 네. 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7% 이례적으로 낮습니다. 지난주보다 20%포인트나 하락을 한 결과고요. 네. 호남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역대 대선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었고, 네. 이재명 후보도 후보 시절에, 경선 후보 시절을 지나온 이후로는
대체로 한 60%에서 70% 선의 지지를 받아왔는데 네. 상당히 좀 그 떨어지는 수치들이 최근 몇몇 조사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호남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묻는 기자들을 향해서 지지율하고 실제 득표율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지지율에 일일이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금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마지막 일정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네. 손을 붙잡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만큼 네.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을 받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까? 어떻습니까? 지표상으로는 그런 네. 모양새입니다. 오.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제 MBS 조사의 경우에 윤석열 후보는 전주보다 6%포인트가 올랐는데요. 네. 뭐다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보수 후보가 사상 최초로 20%대의 득표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호남에 공을 좀 오래 들이고 있는데 네. 호남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지지 호소를 담고 있는 손편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를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대해서 이제 25일에 발송을 했는데 네. 아마 그 편지가 오늘부터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증 글들이 인터넷 공간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우리가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26일에 후보의 손편지 영상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이제 따라쟁이다. 손편지 우리가 먼저 보냈다. 이런 네. 공방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행보도 좀 살펴봐야죠. 윤석열 후보 또 새로운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실 뭐 요즘 이제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오늘 오전에는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청와대를 해체하고 네. 광화문에 이제 새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를 없애겠다. 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광화문에 정부 서울청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실을 마련을 하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이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힌 셈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거 굉장히 익숙한 공약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5년 전에 문재인 예.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뭐 오늘 발표된 내용하고 사실상 같은 네, 말인데 네. 그런데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여기에 더해서 아예 관절을 빼서 삼청동 같이 총리 공관처럼 이제 외부로 아예 옮기겠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아예 통으로 비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활도 이제 밖에서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더 얹은 거고. 그렇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철회했던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경호 등의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호였고요. 네. 근데 그게 뭐 지금 해결이 됐을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경호나 외빈 접견 문제를 이미 검토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임 후에 광화문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워낙에 좀 경호가 까다롭다. 네. 광화문 대로가 또 면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영빈관이라든지 헬기장 같이 대통령이 의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뭐 장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약 철회를 했었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공약을 걸어가지고 효과는 다 봐놓고 결국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휴지통에 버린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의 구상대로 실제로 이 공약을 집권 후에 실현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제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의 비슷한 공약을 꺼내든 그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풍수 지리상 청와대보다 광화문 집무실의 터가 좋아서 네. 라고 지금 최욱 씨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일단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실현을 못했거나 잘못했다고 평가받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다고 못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뭐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네.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제가 뭐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로 옮기자는 여론이 네.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이런 이제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상징성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선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비선 실세들이 틀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뭐 구중궁 걸로 이제 보이는 청와대를 떠나서 그냥 광화문으로 이제 청사 안으로 집무실을 만들면 그런 어떤 그 논란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고 네. 부인 김건희 씨가 혹시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청사를 아예 사무실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워버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요?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행보 좀 살펴봤는데 끝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최근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강조 포인트를 좀 더 강화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달랐다. 설 연휴를 앞두고 네. 서로가 다른 포인트에 강조점을 뒀던 게 설 민심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좀 지켜보시면 재밌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ay